40대까지 백수였던 아들, 50세에 일어난 기적.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식 걱정하는 모든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일찍 했는데 순자 할머니의 큰아들은 40대가 되도록 변변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자식 자랑이 한창일 때 순자 할머니는 입을 다물고 고개만 숙이곤 했습니다. 누구는 아들이 의사라며 자랑하고 누구는 딸이 공무원이라며 뽐내고 누구는 손자가 영재라며 기뻐할 때 순자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늦을까?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한 게 뭘까?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자책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똑똑하고 착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것저것 시도해봐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취업 시험을 봐도 서류에서 탈락하고 면접을 봐도 떨어지고 사업을 해봐도 문을 닫고 뭘 해도 안 됐습니다. 며느리감을 봐도 나이가 너무 많다며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 나이에 뭘 하겠냐며 이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혹시 내가 임신했을 때 무리를 했나? 혹시 내가 교육을 잘못했나? 혹시 내가 너무 응석을 받아줬나?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절에 가서 관세음 보살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0일 기도도 했고 1000일 기도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했고 유명한 스님께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도 아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 나이에 뭘 하겠냐며 이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차라리 아들이 없는 게 속편할 거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아들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다른 집 아이들처럼 순탄하게 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46살이 되던 해 갑자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아들은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남들이 백수라고 놀릴 때
아들은 묵묵히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10년이 넘도록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통 목공예를 혼자 공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옛날 목공예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전통 기법을 배우고 혼자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몇 번이나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고 작품이 망가져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 앞 작은 창고에서 뭔가 만들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아들이 나무 조각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또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나무와 씨름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제대로 조각칼을 잡을 수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땀에 범벅이 되어 작업복이 흠뻑 젖어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공예 전시회에서 아들의 작품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통 목공예 부문에서 최고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자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상을 받았다고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시상식에 갔을 때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살았던 억눌린 마음이 한 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상을 받은 다음부터 아들에게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전통 목공예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요즘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만든 전통 가구는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들어서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한 점 한 점이 모두 수작업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작품은 한 점에 수백만 원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인기 작가가 된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아들의 실력을 인정해서 전통 목공예 전수자로 등록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정식으로 전통 목공예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회에서 아들과 같은 꿈을 가진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전통 공예를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전통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48살, 그분이 35살이었습니다. 나이는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입니다. 그분은 아들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마음도 아름다울 거라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작품을 통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나무와 흙이라는 다른 재료였지만 전통을 사랑하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걱정과 염려가 한순간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멋진 사람이 되었다고. 늦게 결혼했지만 정말 잘 어울린다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전통 목공예 공방을 열었는데 그곳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통 공예를 배우러 전국에서 찾아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옛것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지친 현대인들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전통 공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공방에서는 매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와서 나무를 깎아보고 전통 기법을 배웠습니다. 아들은 이제 전통 목공의 명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통 문화 보존에 기여했다며 상을 주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늦게 성공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었지만 그만큼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젊을 때 평범한 직장에 들어갔다면 이런 특별한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일찍 결혼했다면 전통 공예를 사랑하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쉽게 성공했다면 이렇게 깊은 경험과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절에 가서 관세음 보살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원망했던 시간들이 모두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배운 인내심, 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키운 집중력, 아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견디면서 기른 독립심, 모든 것이 지금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다른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늦는다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자식만의 속도가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때를 주십니다. 빨리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가고 더 진한 향을 냅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늦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최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묵묵히 준비하는 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늦된 자식도 부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속도로 성장한다고.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늦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늦게 성공하는 것은 더 큰 복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식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좌절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외로움을 통해 자립심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들도 분명히 자신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때가 되면 누구보다 환하게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답답하고 걱정스럽더라도 믿고 기다려주세요. 자식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식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마세요. 자식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재능이 꽃 피울 때까지 응원해 주세요. 부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표가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자식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늦게 성공한 자식들은 대부분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은 것보다 어렵게 얻은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성공한 사람들이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할 줄 알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순자 할머니의 아들처럼 여러분의 자식도 분명히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재능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믿고 응원해주세요.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인연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고 기다려 보세요. 마음고요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새로운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고민과 사연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마음고요였습니다.